오늘 수업할 내용은 비례식과 비례배분입니다. 이 비례식과 비례배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비와 비율 단원과 연결되는 개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단원의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의 개념을 듣기 전에 비와 비율 단원에서 배웠던 중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 단원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공부할 내용은 비의 전항과 후항이라는 내용이죠. 먼저 의미를 좀 볼까요? 어떤 두 수를 비교하는 비에서 그 비 두 수를 각각 어떤 명칭으로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호, 우리가 두 수의 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이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수를 전항, 오른쪽에 있는 수를 후항이라고 합니다. 이 전과 후라는 건 이제 한자로 앞과 뒤라는 뜻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수를 왜 앞이라고 하냐?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쓰죠. 그래서 어떤 두 수의 비, A 대 B라고 했을 때 이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A를 전항, 오른쪽에 있는 B를 후항이라고 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전에 비와 비율 이제 단원을 공부했던 친구들 당연히 기억나겠지만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대 3이라는 두 수의 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 비와 비율 단원에서는 이 4라는 수를 비교하는 양, 그리고 3이라는 수를 기준량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이전에 배웠던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 그리고 오늘 배운 전항과 후항 두 가지를 다 이제 이름으로 갖냐, 이거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는 각각이 나타내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먼저 이전에 배웠던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이라는 말은 4와 3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를 뜻해요. 그래서 3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4가 얼마만큼을 차지하는지 알고 싶어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름이라면 전항과 후항, 오늘 배운 이 전항과 후항은 각각의 수가 위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대 3이라는 두 수에 비해서 4는 비교하는 양이면서 전항이고요. 3은 기준량이면서 후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 비의 성질입니다. 두 수의 비를 나타내는 이 비는 특별한 성질을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사과 주스 만들기라고 되어 있네요. 뿌나가 좋아하는 맛의 사과 주스 한 통을 만드는 데는 사과 주스 원액 한 컵과 물 3컵이 필요합니다. 사과 주스 한 통을 만들 때와 두 통을 만들 때 필요한 사과 주스 원액의 양과 물의 비를 구하고 그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사과 주스 원액과 물의 비와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비를 먼저 우리가 알아보면 비율을 구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한 통을 만들 때는 사과 주스 원액 한 잔 그리고 물 3잔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로 나타내면 1대 3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한 통이 아니라 두 통이 만들 때는 사과주스 원액도 물도 모두 2배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과주스 원액은 2배가 되어서 한 컵이 아니라 2컵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물도 2배가 되어서 3컵이 아니라 6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통을 만들 때 비는 1대 3, 두 통을 만들 때 비는 2대 6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밑에 표에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 통을 만들 때 사과주스 원액과 물의 비는 1대 3, 그리고 두 통을 만들 때는 2대 6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비율로 바꿀 수 있죠. 1대 3은 3분의 1, 그리고 2대 6은 6분의 2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6분의 2는 기하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약분해서 3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때요? 한 통을 만들 때와 두 통을 만들 때 사과주스 원액과 물의 비율이
같죠. 3분의 1, 3분의 1로 같아요. 이 비율이 같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한 통을 만들건 두 통을 만들건 각각에 들어있는 사과 주스의 맛이 같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 예를 기억하면서 이제 비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비의 성질 두 가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비의 성질은 비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그 비율이 같다라는 성질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어떤 비 1대 3이라는 비가 있는데 전항 1에 2배를 하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후항 3에 마찬가지 2배를 하면 6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대 3에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자연수 2를 각각 곱해서 2대 6이라는 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두 비의 비율이 같은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대 3의 비율은 3분의 1, 2대 6의 비율은 6분의 2, 약분해서 기하분수로 만들면 3분의 1이 되겠죠. 1대 3과 2대 6의 비율이 같네요. 그럼 자, 이번에는 1대 3의 전항과 후항에 각각 3배를 해볼게요. 전항 1에 3배를 하면 3이 되겠죠. 후항 3에 역시 3배를 하면 9가 될 거예요. 그럼 1대 3과 3대 9의 비율을 보면 1대 3은 비율이 3분의 1이었고 3대 9는 비율이 9분의 3 기하분수로 바꾸면 역시 3분의 1이 되네요. 자, 지금 본 것처럼 어떤 비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했을 때 그 비율이 같아진다라는 첫 번째 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비의 성질은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그 비율이 같다라는 성질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볼게요. 12대 18이라는 비가 있어요. 이 비의 전항 12를 0이 아닌 자연수 2로 나눠서 6으로 만들고 후항 18을 마찬가지로 2로 나눠서 9로 바꿔주면 12대 18과 6대 9가 되겠죠. 각각 두 비의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2대 18은 18분의 12 기하분수로 바꾸면 3분의 2가 될 거고요. 6대 9는 비율로 바꾸면 9분의 6 기하분수로 바꿔주면 마찬가지로 3분의 2가 되겠죠. 12대 18에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자연수 2로 나눴더니 두 비의 비율이 같아졌어요. 이번엔 12대 18 이 비의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수 6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12를 6으로 나눠서 2가 됐고요. 18을 역시 6으로 나눠서 3이 됐어요. 그럼 12대 18과 2대 3의 비율을 비교해 봐야겠죠. 12대 18은 기하분수로 나타낸 비율이 3분의 2였고요. 2대 3은 마찬가지로 비율이 3분의 2가 되네요. 지금 본 것처럼 어떤 비의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그 비율이 항상 같다, 항상 일정하다라는 두 번째 비의 성질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비의 성질과 이 두 번째 비의 성질, 아까 우리 처음에 예를 들었던 사과 주스 얘와 비교해 봤을 때 사과 주스에 한 통을 만들든 두 통을 만들든 그 맛이 일정하다라는 말은 그 비율이 같다라는 말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비의 성질 두 가지를 그 예와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두 수의 비를 가능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자연수 대 자연수라고 지금 되어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수는 아마 작은 자연수가 아니라 비교적 좀 큰 자연수,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16대 24라는 비가 있어요. 근데 이 16과 24는 공약수를 가지고 있는 수죠. 그렇다면 이 16대 24를 두 수의
공약수, 즉 두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공약수로 나눈다면 비의 성질에 의해서 그렇게 전항과 후항을 나눈다면 좀 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먼저 16과 24의 공약수를 알기 위해서 16과 24의 최대 공약수를 알아봐야겠죠. 그럼 최대 공약수가 8이 될 거예요. 그러면 두 수의 공약수는 8의 약수니까 1, 2, 4,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약수들 1, 2, 4, 8로 나눠볼 건데 뭐 나누기 1은 똑같은 결과니까 제외하고 2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16대 24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 2로 나눈다면 그 비가 8대 1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6대 24를 두 번째 공약수 4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4대 6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대 공약수 8로 한번 나눠보면 2대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의 성질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비들이 모두 비율이 같아야지 맞는 얘기겠죠. 16대 24 비율 나타내보면 24분의 16 기하분수 나타내면 3분의 2 8대 12 12분의 8 기하분수 3분의 2 4대 6도 6분의 4 기하분수 나타내면 3분의 2 2대 3도 3분의 2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16대 24를 전항과 후항을 영위하니 같은 수, 즉 전항과 후항의 공약수로 나누었더니 그 비율이 모두 일정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가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나누면 된다? 그렇죠. 여기 두 수의 최대 공약수 8로 나눴던 것처럼 최대 공약수, 전항과 후항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더 이상 간단하게 되지 않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도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은 소수 대 소수를 알아볼 거예요. 소수 대 소수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비로, 두 수의 비로 나타낼 땐 꼭 자연수만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뭐 소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비를 나타낼 때 분수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형은 전항과 후항이 모두 소수인 경우를 한번 간단한 자연수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이 소수의 비를 자연수의 비로 바꾸기 위해선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소수를 자연수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그쵸? 소수에 10, 100, 1000과 같은 수를 곱해서 자연수를 바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비의 성질이죠. 비의 성질은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야 돼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소수 대 소수를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0.4 대 1.2라는 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0.4 소수 한 자리수, 1.2도 소수 한 자리수. 그럼 자연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10배를 해주면 자연수가 되겠죠. 두 수가 0이 아니고 같은 수이기 때문에 바로 비의 성질에도 맞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수인 10을 곱하면 4대 12가 됐죠. 근데 4대 12는 자연수이기는 하지만 전항과 후항이 가장 간단한 자연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4와 12의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최대 공약수인 얼마? 그렇죠. 4로 한 번 더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 1대 3이라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지게 돼요. 0.4 대 1.2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1대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예로 나와 있는 1.4 대 0.36을 한번 볼까요? 먼저 1.4는 자연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10배를 해주면 되고요. 소수 한 자릿수니까 0.36은 100배를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B의 성질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전항에는 10을 곱하고 후항에는 100을 곱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B의 성질은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자연수를 곱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항과 후항에 모두 100을 곱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1.4에도 0.36에도 100을 곱합시다. 그러면 140대 36이 되겠죠? 네, 140과 36은 역시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에요. 최대 공약수가 4예요. 그러면 이 최대 공약수로 한 번 더 전항과 후항을 나눠줄 수 있다는 뜻이죠. B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냈을 때 35대 9라는 자연수의 B로 나타낼 수 있게 돼요. 정리하면 소수 대 소수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소수점 아래 자릿수에 따라 전항과 후항에 각각 10, 100, 1000과 같은 수를 곱하면 자연수의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로 알아볼 유형은 분수 대 분수의 형태의 B예요. 이 B를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는 방법.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분수를 자연수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그쵸. 분모의 배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는 B이기 때문에 B의 성질을 만족해야겠죠. B의 성질 어떤 거요?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한다라는 성질이 만족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로 지금 4분의 1 대 3분의 2가 나와 있어요. 4분의 1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4분의 1에 4의 배수가 곱해져야 되고 3분의 2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3의 배수가 곱해져야 돼요. 자, 그런데 B의 성질에 의해서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수, 0이 아닌 같은 수가 곱해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곱해져야 되는 수는 4와 3의 공배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부터 찾아볼까요? 4와 3의 최소 공배수는 12, 그러면 공배수는 12의 배수, 12, 24, 36과 같은 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직접 해볼게요. 전항 그리고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 12를 곱하면 3대 8이 되죠. 자연수의 B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 제일 작은 수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공배수 24를 한번 곱해볼까요? 4분의 1 전항과 후항 3분의 2에 공배수 24를 곱하면 6대 16이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 36을 곱하면 9대 24가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분수 대 분수의 형태로 나와 있는 B를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항과 후항의 분모인 4와 3, 여기서는 그 분모의 공배수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쵸?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분수 대 소수 또는 소수 대 분수의 B를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는 유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분수 대 분수 또는 소수 대 소수의 B를 자연수의 B로 바꾸는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분수를 소수로 형태를 바꾸거나 또는 소수를 분수의 모양으로 바꿔서 B를 나타낸 후에 자연수의 B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예로 0.6 대 5분의 2라는 B가 나와 있죠. 그럼 첫 번째 분수를 소수로 바꿔볼게요. 자, 후항에 있는 5분의 2는 10분의 4로 바꿀 수 있죠. 분자와 분모에 모두 2를 곱해서 그러면 소수로 바꾸면
0.4가 되겠네요. 그러면 0.6 대 5분의 1을 0.6 대 0.4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소수 대 소수의 형태가 됐으니까 전항과 후항에 소수 한 자리수니까 둘 다 각각 10을 곱해서 자연수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 대 4가 되겠죠. 자, 자연수의 비로 바뀌었지만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는 아니죠. 그래서 한 번 더 6과 4를 자연수 2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면 3대 2라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소수를 분수로 바꾼 후에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자, 전항인 0.6을 분수로 바꿔보면 소수 한 자릿수니까 10분의 6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기하분수가 아니죠? 그래서 기하분수로 한 번 더 바꿔주면 5분의 3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0.6 대 5분의 2는 5분의 3 대 5분의 2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분모가 분수 대 분수의 비를 자연수의 비로 바꿀 때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두 전항과 후항 두 분모의 공배수를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두 분모가 모두 5예요. 그러면 전항과 후항에 모두 5를 곱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 3대 2가 되죠. 자, 이렇게 자연수 대 자연수인데 좀 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거. 두 번째는 소수 대 소수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 세 번째는 분수 대 분수를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분수와 소수가 같이 쓰인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 자, 이 모든 방법에 사용된 성질이 있었죠? 그쵸. 비의 성질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복잡하거나 조금 큰 자연수의 비, 이런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